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지요.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검찰은 서훈장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 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삭제된 민감 정보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검찰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민감 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보자산 노출을 최소화하고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은 정상적인 정보 관리의 일환이며 오히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보안 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여러 관련 정황과 민감 정보에 포함된 월북 표현을 근거로 월북을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했고 그런 판단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렸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국정원장도 민감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국방부, 해경, 통일부 등에 대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록들은 현 정부의 수중에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는 이미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통해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인멸도 불가능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실은 왜곡하면서 무리한 억측과 여론몰이로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사건을 꿰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참모일동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탄압의 선봉대를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날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지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입니다. 국민들께서 혀를 차십니다.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을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까지 하면서 수사를 받았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보안 관리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인멸 우려를 말하고 서욱 장관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했다는 것은 이미 법이고 상식이고의 차원이 아니라 전 정권 괴멸 공작이자 곧 문 대통령을 잡아넣겠다는 거지요. 싸움을 먼저 걸지는 않지만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부디 도는 넘지 말라고 했으나 이제는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파도 나오는 게 없고 이태원 참사는 경정권 몰락에 핵폭탄급 위력을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의 전면전이라는 전선을 또 추가한 교의 무모함은 이미 통제 불가요 막장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이 정도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올 때까지 계속되는 기우제인 듯합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두 분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음에도 검찰은 또다시 서훈전 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검찰이 명분도 없이 자존심 세우고 오기를 부리는 꼴입니다.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여기를 두드려 안깨지면 다른 곳을 또 내리치면 된다는 심보의 발로입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제라 지적하는 것들은 이미 근거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료 삭제 운운하지만 모든 첩보의 기초자료는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남아있는데 어째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월북몰이 운운하면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오히려 아무 증거도 없이 월북몰이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두 번을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리 온갖 과대 포장지로 몇 번을 감싸도 내용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로 여론몰이에 나서면 국민이 속아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검찰의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검찰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우리 국민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전직 장관급 인사 2명과 차관급 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12구 참사 희생자 158명의 국민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이 그토록 억울해한다는 서해 공무원 1명을 두고서 전 정권을 통째로 없애려 하고 그토록 억울해하며 절규하고 통곡하는 12구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경정권에 있어 국민은 그저 정치 게임판 위의 말일 뿐입니까?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우리 지안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가 국정조사위원들과 면담 도중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한 말입니다. 가슴 아픈 처절한 절규입니다. 이 발언은 12월 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의 책무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인간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이번 불참이 어떤 의미인지는 국민의힘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관저 집들이는 가고 이곳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또한 참사 직후부터 의도적으로 유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등 불러댔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방해한 이유는 유족들이 모이면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될 테고 정권이 곤란해지리라고 짐작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잠재적인 반정부 세력으로 대한 것입니다. 모두 만행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내팽개친 패륜 정권, 패륜 정당입니다. 국민은 안전조치를 외면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유족들까지 피눈물 나게 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유족의 대표 발언은 엄중합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한 재난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정점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고 이재한의 아버지는 국회에 나와 자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절규했지요. 이 말은 지금 이대로라면 12구 참사는 국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해야지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